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M트렌드 안신혜입니다. 오늘부터는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대담하는 형식으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게 어제 막 백악관 주재 세 번째 반도체 회의가 개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또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실제로 알맹이 없는 회의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안 하고요. 네. 아마 이 관련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대만의 TSMC 또 삼성전자 이렇게 가장 핵심이죠. 파운드리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미국의 빅3가 참석을 했고요. 또 독특하게 BMW 회사가 참가를 했어요. 국내에도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알라바마 조지아에 현대기아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는 참석을 안 했었고 네. BMW가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약간 독특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결과는 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빅3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생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이 나온 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차량용 반도체가 원래는 늦어도 올해 겨울까지는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부족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생산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뿐만 아니라 2023년까지 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가 이미 전략 물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주요 국가에서 자국이나 지역 내의 내재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핵심 차량용 반도체를 자국에서 만드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회의 자체도 차에 들어가는 핵심 차량용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공급해서 자동차의 생산에 전혀 영향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목표가 자국 우선주의의 바이든 대통령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딱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 회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얼마만큼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서 빨리 진행을 시켜서 지금 빅3에 공급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얼마만큼 빠르게 안정되게 공급해 주느냐가 가장 큰 목적이 이번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 3차 회의에서 나온 것 자체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냥 강제 조항, 기업한테 부담이 되는 이러한 조항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규모 투자 발표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기업들의 참석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좀 잘 따라줘라 정도로 많이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재고 조사를 위해 기업들한테 정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속내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기업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기업들이 이걸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재고라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아니면은 다른 기업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니네 공급량이 월 어떻게 되느냐, 또 재고 물량이 몇 달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들 다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빅3 쪽에다가 공급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조정이 어디에 문제가 됐는지, 즉 공급과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디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보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파악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속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미국 정부에서 요구는 했지만은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 제출할 가능성이 크죠. 적당선에서. 하는 척은 하겠다. 맞습니다. 하겠죠. 네. 근데 이거는 꼭 참석하는 기업 모두, 미국 기업에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걸 알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행이 되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조율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요새 차 부족해서 신차 신청하면은 예전만 하더라도 차 살 때
차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죠. 네.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 답이거든요. 정도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내년에 나오거든요. 중고차 시장도 신차보다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도 벌써 발생을 했고요. 또 차종은 일부 차종은 아예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차 중고차가 아예 차야라는 매물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그걸 만들어내는 제작사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쥐는 갑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불이 바뀌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재고 조사를 하고 나서도 뭐 이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뭐 그러진 않겠다. 그리고 기업들은 참여에 응하는 정도로 뭐 그치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반도체 회의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3연석 참여인가요? 네. 삼성전자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회의 이후에 혹시 뭐 파운드리 공장 신설이라든지 삼성 SDI의 미국도 진출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행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네. 관련해서 투자 행보를 밟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졌었는데요. 일단 좀 성급하긴 한데 다음 날인 오늘 뭐 아무런 발표는 없긴 했었거든요. 올해 안에 발표는 하긴 할까요? 저는 올해 안에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3차 회의가 특별히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느끼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챙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참석을 하면서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특히 이제 TSMC하고 더불어서 파운드리 쪽에 쌍도 마차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은 요새 이재용 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원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석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회장을 통해서 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할 거예요. 이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이 파운드리 공장이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이고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네. 가장 대표적인데 이 부지도 아직도 제대로 발표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 선정부터 아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올해 내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해 넘어가면 부담이 될 거고 또 이재용 회장이 나오면서 아마 가장 큰 그림을 그려서 좀 나타내야 되는 목적이 좀 있고요. 또 실제로 파운드리 자체가 TSMC하고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또 다른 기업과 메모리 반도체도 간격이 많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부분들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급한 게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투자에 대한 약속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공장 특히 TSMC는 미국에다 여러 개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이 가장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올해 내로 부지 선정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서 공급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팹리스까지 같이 갖출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결국 메이드 인 USA이고 이 부품은 결국 빅3에 공급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밸류 체인 측면에서 미국 정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3차 회의를 통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진일보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주목을 해서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삼성이라는 게 삼성 SDI도 있고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향방 또 진일보된 어떤 결정에 대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올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TSMC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삼성전자 쪽이 더 급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삼성전자의 미국 내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뭐 오스틴 공장이라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듯이 시장에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삼성 SDI는 정말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근데 수면 위로 여기야말로-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국내 빅3 이 배터리 3사에 대한 것들은 뭐 LG라든지 SK는 치고 나가는 건 뭐 아실 맞아요. 겁니다. 미국의 빅2에 해당되는 GM과 포드하고 완투하고 같이 합작 생산을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삼성 SDI만 나오지 않느냐.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원통형, 각형 이런 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마 삼성 SDI가
절치부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공장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삼성 SDI도 분명히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뒤처지는 부분이고요. 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 시장에 대한 공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 공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어떤 흐름 보게 되면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는 뭐 빅2에 대한 부분들인데 스텔란티스, 네. 그죠? 스텔란티스하고 합작에 대한 것들이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이 먼저냐, 유럽이 먼저냐는데 미국이 먼저 아마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여기 공급하는 배터리를 삼성 거를 쓰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주목을 하시면은 SK나 LG만큼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분명히 고민은 하고 아마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그 타이밍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최근 뭐 스텔란티스의 3조 규모 그리고 리비안의 1조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소식이 있다는 점도 밝혀드리고요. 일전에 교수님께서는 삼성 SDI가 미국에 진출한다면 BMW랑 손을 잡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뭐 동향 변화라든지 뭐 의견의 변화는 없으신지요? 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반도체 3차 회의에서 BMW가 초청된 부분들은 네네네. 그만큼 이제 BMW가 미국의 공장 증설이라든지 새로운 공장에 대한 것들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회의 같은 거를 그냥 부르지는 않거든요. 미국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규모고 또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초청을 하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BMW는 i 시리즈라는 친환경 브랜드를 만들어낼 때 초기 단계부터 삼성 배터리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BMW 이 독일 본사하고 삼성 SDI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삼성 배터리에 대한 이 신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아마 이 친환경 브랜드, 전기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삼성하고의 어떤 조화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공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텔란티스라든지 또는 네. 그 밖에 스타트업들, 리비안, 리비안부터 뭐 두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을 하고, 아마 BMW하고 진행을 하면서 수요를 지금 LG나 삼성, SK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실제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지만은 네.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기반도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삼성 SDI에 대한 부분들이 움츠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은 된다는 거, 또 그런 움직임이 요새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좀 주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질문 드리자면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네. 삼성 SDI가 후발주자, 미국 내에서는 후발주자긴 한데 이런저런 여러 대기업들과 손을 잘 잡기만 한다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캐파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넘어설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네네네. 분명히 있죠. 왜냐면은 지금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5년, 10년 사이에 배터리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딸립니다. 결국은 테슬라도 내재화 선언했지만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양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삼성 SDI 역할이 지금까지 수면이 많이 안 올라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업들이 큰 것들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아마 모은다면은 빅2에 해당되는 양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빅2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아마 빅3가 싸울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국내 7, 8개, 전 세계 글로벌 배터리 7, 8개 중에서 3, 4가 국내는 들어가 있고 네. 물론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반으로 많이 컸지만은 지금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또 인산철에서 벗어나면서 리튬이온 쪽까지도 확대하는 부분도 많고 BID는 주로 이제 중국 내 시스템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빅3 배터리사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삼성 SDI의 어떤 이 도전에 대한 것들 또 LG의 엔솔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많았었죠. 요새 뭐 코나부터 시작을 해서 GM 15V 리콜 부분들, 네. 배터리 교체 부분들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컸는데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도 단점을 개선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자,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입니다. 하청 기업이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하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작사가 야, 이거 배터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좀 부담을 서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딸려가야 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왜냐? 전기차는 화재 생기면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전에 배터리 셀 자체가 불량이냐, 네. 아니면 셀은 멀쩡한데 BMS 같이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충방전 시스템을 잘못 설계를 해서 배터리에 화재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충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구 책임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그래서 코나도 그렇고 이 10월의 볼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산을 을이라는 거. 하청업체한테 그럼 그렇죠. 책임 전가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큰 을이잖아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이 자동차 이 내연기관차 같이 뭐 2차, 3차 같이 아예 조그만 회사 이런 데가 아니라 이거는 큰 회사인데 을이거든요. 근데 교체하자니까 을은 그대로 따라가 줘야 되고 원인도 애매모호하지만 야 니네가 60% 내. 울면서 뒤는 울더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근데 LG 엔솔이 최근에 들어와서 리콜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치고 나갈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배터리 3사가 일단 아까 수요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 위험성은 최소화시키면서 물량을 늘리는 부분들은 삼성 SDI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LG화학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걱정을 덜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시점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건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뭐 지금 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혹시나 뭐 일부 공정을 차량용 반도체 생산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응책도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이 또 전장사업부도 출범을 했는데 5년 전에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뭐 인수합병 이런 거 통해서 진행을 했지만은 실제로 자동차 분야에 LG와 같은 효과는 못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테슬라가 반도체 관련 핵심 칩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다가 의뢰를 했다라는 부분이 얘기를 나오면서 네, 네, 굉장히 네. 관심이 높았었거든요.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또 즉 우리가 말하면 주문용 반도체 중에서 핵심이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급하게 되면은 최근에 어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계속 반도체 회의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부르는 이유도 그거고요. 또 목적이 똑같고 또 그 부분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꼭지점이 맞아가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차량용 반도체가 전략물자로 바뀌면서 10% 이상을 자국에서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이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내에서 파운드리 자체를 생산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가속도가 높아질 겁니다. 네. 따라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진행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이어지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치고 나가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TSMC하고의 간격도 좀 좁혀가는 이런 역할을 좀 기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재용 회장 자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결정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정부도 아직은 가석방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더 급한 게 이 삼성전자 맞습니다. 또 이게 국제 문제고 국내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워낙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허가를 해주면서 좀 운신의 폭을 넓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이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회의 참석 명단을 보면 삼성전자까지는 껴있는데 그리고 뭐 BMW라든지 네. 포드, GM도 껴있는데 왜 현대 기아는 참석을 받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4차에 또 끼워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한 네. 부분일 것 같아요. 정의선 회장이 미국 출장이 워낙 많습니다. 아. 또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알라바마나 조지아 쪽의 라인을
아마 이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는 것들도 고민할 거예요. 물론 이제 국내 노사 문제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노조들이 그 반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은 시대에 뒤진 주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글로벌 시장이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서 반도체,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어서 미국에 차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장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알라바마, 조지아 쪽의 라인을 한두 라인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꿀 거예요. 알라바마는 뭐 아이오닉 5를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이 조지아 쪽은 라인 하나 바꿔서 EV6 같은 거 만들 거예요. 이 차 완성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저희마다 다 타보고 평가를 하니까 완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선택의 폭을 고민도 안 합니다. 사실은 테슬라 자체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젊이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세계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차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OTA라고 실시간 업데이트에 대한 것들이 열광을 하고 또 17인치 모니터가 운전석에 딱 있다 보니까 컴퓨터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또 올해부터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가 워낙 높아서 아마 EV6나 아이오닉 5 같은 모델 또 지금 이번에 나오는 제네시스 GV60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 어떤 시장에 내놔도요 대박 날 수가 있어서 아마 미국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만든다 그러면 주문해놓고 한 1, 2년 기다려야 될 거예요. 네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부분이 수면 위로 좀 올려서 얘기를 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초청을 해서 집어넣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얼마든지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도리어 이번에 안 부른 거를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도리어 부담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대화 중에 테슬라 vs 현대차, 기아 살짝 그 경쟁 구도가 나왔는데 예, 교수님의 선택 들어볼 수 있었고요.